안녕하세요, 우리 동명고 친구들. 다시 원격 수업으로 돌아간 소감이 어떠신가요? 선생님은 그래도 우리 친구들 얼굴 보면서 같이 웃고 함께 소통하면서 수업하는 게 제일 좋은데 다시 원격 수업으로 돌아가니 너무 슬프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원격 수업이 끝나면 다음 주는 바로 기말고사예요. 우리 친구들이 등교하자마자 바로 기말 시험을 봐야 하므로 이번 주 온라인 수업은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니 놓치지 말고 대충 듣지 말고 선생님 수업 끝까지 잘 봐주길 바래요. 오늘은 166쪽 여정 두 번째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진리반이 167쪽까지 나간 상태고 다른 반들은 여정 두 번째부터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반은 복습한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자신이 수업 시간에 놓친 부분은 없는지 체크하면서 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166쪽 10월 9일 괴테의 여정 두 번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그럼 수업 시작합니다. 자, 166쪽 여기 10월 9일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10월 9일 보이죠? 여기가 여정 두 번째예요. 그러므로 여기 앞에다가 여정이라고 써두면 되겠죠. 여정 2, 10월 9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아주 근사한 날이었다. 키오자 맞은편에 있는 펠레스트리나를 방문했다. 베네치아 공화국은 그곳에 무라치라고 하는 바다에 맞서는 거대한 방벽을 건설 중이다. 사람들은 돌 블록으로 이 방벽을 쌓고 있다. 자, 여기 이 방벽, 그럼 이 방벽이 어떤 거예요? 그렇지, 그곳에 무라치라고 하는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바로 이 방벽은 무라치를 의미하죠. 무라치. 자, 이것은 연안을 바다로부터 격리하는 리도라고 하는 길다란 지역을 거친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럼 여기 밑줄 쳐야겠네. 이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부터 쭉 해서 보호하기 위한 것, 여기까지. 자, 연안을 바다로부터 격리하고 리도라고 하는 길다란 지역을 거친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다. 자, 뭐뭐 하기 위한 것, 이건 뭘 뜻해요? 그렇지, 어떠한 이유죠, 이유. 그래서 이건요, 방벽을 설치하는 이유니까 무라치라는 방벽을 건설하는 이유. 건설하는 이유. 그래서 선생님, 이 리도가 뭐예요? 라고 하면요, 여기 옆에 있잖아요. 167쪽 사진을 보면은 여기 리도 보이죠? 여기 리도가 있어요. 리도라고 하는 길다란 지역을 거친 파도로부터, 파도가 이렇게 넘어올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자, 지역이라는 말은 두 개의 육지를 연결하는 좁고 잘록한 땅,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좁고 잘록하죠. 그래서 이런 땅을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도는 지역에 해당하겠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기를 바로 정리를 할게요. 자, 괴테는 이제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그렇지, 여기 있죠. 펠레스트리나를 방문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펠레, 여기 채워주고 스트리나를 방문한 괴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 연안은 오래된 자연의 산물이다. 자, 그 다음 먼저 앞에다가 묶어보고 시작할까요? 먼저 밀물과 썰물의 조류와 대지의 상호작용에 이어서 태고적 바다의 수위가 점차 낮아진 결과 아드리아해의 위쪽 끝부분에 광활한 늪이 형성되었다. 그 늪은 민물때에는 바닷물에 잠기지만 썰물때에는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자, 여기까지. 자, 묶은 부분은 어떤 거예요? 먼저 밀물과 썰물의 조류와 대지의 상호작용, 그리고 바닷물 수위가 점차 낮아졌어. 그러니까 어떠한 늪이 형성되었고 또 이러한 늪은 밀물 때는 잠기는데 썰물 때는 드러나는데, 근데 이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여기 앞에 있는 연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뒤에 생긴 묶은 거는? 그렇지, 연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연안이 만들어지는
과정. 여기 앞에 연안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연안은 이런 거다. 그래서 연안이 어떻게 생기냐면 하면서 지금 알려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인간의 앞에도 묶어봅시다. 인간의 기술은 그 땅의 가장 높은 부분을 옆으로 넘겨서 접수했으며 그리하여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수백 개의 섬으로 에워싸인 베네치아가 탄생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엄청난 노력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사람들은 썰물 때에도 주요 지점에 전함을 댈 수 있도록 늪에다 깊은 운하를 준설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하 되게 많았죠, 베네치아에. 자, 그럼 여기까지 이것도 묶어서 자, 그럼 이거는 어떤 거야? 얘들아, 인간의 기술은요, 그 땅의 가장 높은 부분을 접수했어. 그래서 베네치아가 탄생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베네치아가 탄생함과 동시에 이제 사람들은 뭐 비용, 노력을 들여서 운하도 준설하고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묶은 건요, 여기 위에다 쓸까요? 공간이 비니까. 자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만든 베네치아 이렇게 쓰면 되겠죠. 베네치아. 그래서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 베네치아가 가장 불리한 지역이라고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민물과 썰물, 그렇기 때문에 갯벌도 형성되어 있는 되게 불리한 지역이었어요. 그러한 이러한 자연을 이용해서 베네치아를 만든 거죠. 자, 그럼 여긴 정리한 부분은요. 베네치아의 탄생 과정. 베네치아의 탄생 과정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자, 내려와서 옛날 사람들이 여기 볼까요? 옛날 사람들이 지혜와 노력으로서 고안해내고 실행한 것을 이제는 현재 우리가 그에 못지않은 지혜와 노력으로서 보존해야 할 것이다. 여기는 밑줄도 긋고 묶어봐야겠어요. 자, 이렇게 보존해야 할 것이다. 자, 그리고 묶어보세요. 이거 지금 누구 이야기야? 그렇죠. 괴테가 말하고 있는 거죠. 옛날 사람이 이렇게 해놓은 거를 이제는 우리는 보존하고 지켜야 돼. 이거는 글쓴이, 즉 괴테죠. 괴테. 글쓴이의 자연관이에요. 자연관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즉 글쓴이는 자연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현재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 거죠. 넘어가서 기다란 띠 모양의 무딘 리도는 아까 봤던 거 내려가서 보면 여기죠. 리도 길다란 띠처럼 생긴 거. 자, 이러한 리도는 연안 호수를 바다와 갈라놓고 있는데 여기 밑줄 쳐야겠다. 연안 호수를 바다와 갈라놓고 있대. 이거는 누가 하는 거야? 그렇지. 리도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리도의 역할이죠. 역할. 리도의 역할은 호수와 바다를 갈라놓고 있어.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는 두 곳뿐이래요. 하나는 밑줄 먼저 카스텔로 근처에 있고 또 하나 어디 있겠어? 그렇지. 그 맞은편인 키오자 근처에 있대요. 보면요. 자, 카스텔로가 어디 있냐면요. 베네치아 안에 있네요.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 카스텔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여기 키오자. 보이죠? 키오자 근처.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뭐가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야. 여기가 바닷물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바닷물 들어오는 거 보이죠? 여기도 바닷물 들어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 카스텔로와 키오자는요. 바닷물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럼 여기 위에다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카스텔로 근처 밑에다가 바닷물이 들어오는 통로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키오자 근처 아래다 뭐 쓰면 되겠어? 똑같이. 그렇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통로 두 번째.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밑에 있는 지도 그림과 같이 봐야 이해가 잘 돼요. 자, 민물은 보통 하루에 2번씩 들어오고 마찬가지로 썰물도 하루에 2번씩 나간다.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민물대에는, 자, 민물대에는 그 다음부터 묶어볼까요? 안쪽에 거의 묶어서 안쪽에 늪지대가 침수되는데 가장 높은 곳은 물에 젖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그 존재가 눈에 보인다. 자, 여기까지 묶어서 민물대에는 그랬으니까 여기는 민물대의 변화죠. 민물일 때의 변화 이렇게 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정리하면 방금 우리가 배운 이 문단이 있죠. 옛날 사람부터 쭉 했던 문단. 자, 여기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늪지대와 리도의 역할. 그래서 리도는 연안 호수와 바다를 갈라놓고 있고 카스텔로와 키오자 근처에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다. 여기까지죠. 그래서 우리 진리 친구들은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잘 들어야겠죠. 자, 내려와서 그러나 봅시다. 그러나 만일 바다가 새로운 길을 찾아 그 지역을 공격하며 제멋대로 드나든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자, 여기 새로운 길을 찾을 거래. 그럼 원래 있던 길은 어떤 길이었어? 그렇죠. 여기 위에 있죠. 여기 위에 카스텔로 하나, 키오자 근처 하나. 이게 원래 있던 길이고 이 새로운 길은 카스텔로 근처와 키오자 근처의 이외의 길, 다른 새로운 길을 찾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래. 리도와 펠레스트리나 산피에트로 등지의 작은 마을들이 침수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바닷물이 모든 것을 아무렇게나 삼켜버려 그곳의 소통로도 막혀버릴 것이다. 자, 그럼 여기 밑줄해야 될 부분 많죠. 첫 번째, 작은 마을들이 침수된 건 두말할 필요도 없대. 그리고 바닷물이 모든 것을 아무렇게나 삼켜버려서 소통로도 막혀버릴 것이래요. 자, 이거는 문제점이죠. 문제점. 즉 원래 있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아서 그 지역을 공격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점 여기에 보이는 문제점 두 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밑에다가 정리를 하면요. 바닷물이 새로운 길을 드나들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첫 번째는 어떤 거라고요? 작은 마을들이 침수되는 거. 두 번째는 여기죠. 밑에 있는 거. 여기가 두 번째죠. 그거는 소통로도 막혀버릴 것이야. 그리고 또 바로 밑줄 해야겠죠. 밑줄 계속 해볼까요? 리도는 섬으로 변할 것이고, 자, 넘겨서 지금은 그 배후에 있는 섬들이 지역으로 변할 것이다. 자, 여기도 그럼 뭐겠어요? 그렇죠. 바닷물이 새로운 길을 드나들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세 번째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작은 마을들이 침수되고 두 번째는 바닷물이 모두 다 삼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통로가 막혀버릴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리도는 결국 섬으로 변할 것이고 지금 그 배후에 있는 섬들이 지역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사태가 닥치지 않도록 베네치아 사람들은 리도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 그럼 여기 밑줄. 베네치아 사람들은 리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대. 이거 누가 말하는 거? 그렇지, 괴테가 말하는 거. 글쓴이의 당부죠. 너네는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해서라도 베네치아를 지켜야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묶어볼까요? 인간이 이미 점유라는 말은 얘들아 뭐야? 어떠한 거를 차지했다는 말이죠. 인간이 이미 차지해서 특정한 목적에 맞게 형태와 방향을 부여한 것을 자연이 제멋대로 공격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 묶은 거. 이것 또한 어떤 거야? 글쓴이의 자연관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인간이 이미
점유했어요. 차지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건설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어떠한 방향을 부여한 게 자연이 공격을 해. 예를 들면 이런 거 많죠. 예를 들면 우리도 되게 많이 겪은 거예요. 뭐 어떤 거를 건설하거나 그랬는데 홍수가 난다거나 태풍이 분다거나 그러면은 바뀌어버리죠. 이런 것들을 바꾸지 못하게 지켜내고 보존해야 할 만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를 묶은 거를 보면요. 글쓴이의 자연관이 드러남. 그러니까 베네치아를 지켜야 된다는 거야. 즉, 베네치아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 베네치아를 감싸고 있는 지역, 어떤 거? 그렇지, 리도, 두 글자, 리도였죠. 이 리도를 지켜야 되는 이유, 다시 지도를 볼까요? 자, 이 리도를 지켜야만 여기 베네치아가 특히 침수가 되지 않겠죠. 그러므로 지금 말했던 건 다 뭐야? 바닷물이 새로 길을 트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원래 기존에 있던 길들, 이렇게 두 개, 카스텔로와 키오자 얘들 말고 다른 길을 터버리면은 바닷물이 침수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베네치아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리도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지금 괴테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정리를 하면 리도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옆에 날개를 보면요. 답이 있죠. 한번 세볼까요? 글쓴이가 리도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죠. 인간이 이미 점유해서 이렇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즉 이미 인간이 점유해서 특정한 목적에 맞게 형태와 방향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때문에가 되겠죠. 때문에 자연이 제멋대로 공격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아까 여기 있었던 문제점 뭐였어요? 소통도 안 돼.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지. 리도가 섬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 바뀜. 그 다음에 엄청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작은 마을은 침수되고 또 그렇지. 그 배후에 있는 섬들이 바로 뭐가 돼? 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 다 아까 뭐였어요? 문제점들이죠. 문제점. 이 문제점이 답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글쓴이는 리도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내려와서 파도가 유난히 높을 때는 바닷물이 단 두 곳으로만 들어올 수 있고 다른 곳은 막혀 있다는 사실이 무척 다행스럽다. 아무리 맹렬하게 밀고 들어오려고 해도 바닷물은 들어올 수 없고 몇 시간 후면 다시 썰물의 법칙에 따라 맹위를 누그러뜨린다. 자, 여기는 묶어봐야겠다. 맹렬하게부터 누그러뜨린다. 자, 썰물의 법칙 당연히 뭐겠어. 바닷물이 들어오면 다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정리하면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바닷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기 정리한 것도 똑같아요. 여기 옆에 쓴 거랑 비슷하게 쓰면 되거든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그냥 바닷물이 아니라 어떤 바닷물? 그렇지. 베네치아의 바닷물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마지막 문단이에요. 되게 우리 짧게 하죠. 되게 우리 얼마 안 남았죠. 자, 어쨌든 베네치아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간다는 사실이 베네치아를 1000년 동안이나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고 그들은 또 운하를 현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죠. 그래서 그들은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묶어서 자, 여기는요. 묶으면요. 그들은 누구야? 베네치아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현명하게 관리할 거야. 그리고 잘 보호할 거야. 라고 지금 글쓴이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자연을
활용하는 베네치아인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여기는 여기다 쓸까요? 베네치아의 최선을 다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영어로 하면은 will이에요. will. 그래서 이거는 미래죠. 미래. 그래서 베네치아의 베네치아의 미래에 대한 예측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할 거야. 베네치아 사람들은 베네치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여정 두 번째죠. 여기다가 쓸까요? 여정 2 이렇게 해서 자연을 유리하게 활용했던 베네치아인들에 대한 인상과 당부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여정이까지 다 끝나고 이 나 부분 이탈리아 기행도 끝납니다. 자, 우리 여기 맨 밑에 보면은 베네치아 사람들은 바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정리해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베네치아 사람들은 어떻게 바다를 관리했죠? 베네치아 사람들은요, 바다를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형태와 방향을 위에 있었던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아까 본문에 있었던 글이잖아요. 형태와 방향을 부여하여 관리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정 2에서는요, 글쓴이가 이제 리도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 여정 두 번째는 팔레스티나를 방문하면서 이제 리도를 건너게 됐으니까, 리도라는 길다란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리도와 베네치아 탄생 과정, 그 다음에 리도의 역할, 그리고 다른 새로운 길을 건설했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쓴이의 자연관이 드러났고, 앞으로도 베네치아 사람들은 이렇게 베네치아를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당부의 말과 함께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밑에다가 이 학습활동을 정리한 부분을 올려둘 거예요. 지난 시간부터 선생님이 이 학습활동에 관련해서 정리를 싹 다 올려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학습활동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학습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정리해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정리를 해보면서 복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가 정리가 되면은 시험 기간에도 공부하기가 좋고 보기 편하니까요. 그리고 다음 2차 시부터는요, 선생님이 통틀어서 우리 시험 범위 4단원, 5단원을 정리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영상을 시청을 해야겠죠. 질문이 필요한 친구들은 오픈 카톡 채팅방에 동명고 독서 질문방 이렇게 치면은 선생님이 개설한 질문방이 나와요. 거기다가 질문할 부분을 올려주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단원과 5단원을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또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하길 바래요. 동명고 친구들 화이팅!